심실조기수 언제 치료하느냐? 이런 세 가지, 생명을 위협할 때, 심실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 증상이 심할 때 치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고령이고 심장병이 있고 자주 나오고, 또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돼요.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냐면은 빈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도 없고 심장 검사에서 이상 소견도 없고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서는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치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사람에서 꼭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왜 치료를 하는가? 이 환자는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인가? 좌심실 기능 저하를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목적에 맞게 어떠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심질환의 치료가 우선이에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 있으면은 PCI나 캐비지 혹은 약물 치료, 하트 페일리어 있으면 심부전에 대한 치료, 기타 리버스블 커즈가 있으면은 이거를 교정해 주고자 하는 노력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심실조기수축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서는 그 VPC 하나하나가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ICD나 CRTD 같은 치료를 해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1차 예방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심장에 이상이 없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는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 사람이 진짜 심장에 이상이 없는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증상은 뭐냐면 싱커피가 있었냐, 팔피테이션, 체스트 페인 같은 게 있었냐 확인하고, 진찰에서는 뭐뭐 같은 게 있었냐. 그 다음에 스타디로서는 최소한도 에코, 홀타, 트레드밀 같은 검사는 꼭 해가지고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차 단계 확실치 않거나 조금 의심이 갈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MRI나 코로나 CT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이상이 없다 하는 게 확인되면은, 이런 사람에서는 증상이 없으면은 혹은 증상이 경하면은 굳이 치료하지 말아라. 환자를 교육하고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증상하고 부정맥이 관련이 있고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치료를 할 수 있고, 치료는 우선이 약물이에요. 약물 치료한다고 해서 그냥 같은 약물을 주면서 내깔려드는 거는 좋지 않고, VPC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단순하게 정상 심장에서 발생하는 VPC이지만 이 심장 질환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갖고 추적하는 건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조기수축 치료할 때 어떤 약물을 쓰느냐? 우선은 베타블로커입니다. 베타블로커 대신 쓸 수 있는 칼슘 채널 블로커, 딜티아젬하고 브라팜이래요. 특히 베타블로커가 유용한 것은 하트 페일러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나 카디오마이오패시 있는 경우에는 뭐 꼭 사용돼야 되는 거고요. 이러기에 반응이 베타블로커 치료에 별로 반응이 없으면 항부정맥약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리케나이드나 프로파페논 같은 클래스 1C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심질환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모탈리티를 올려버릴 수 있어요. 여기에도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이제 아메도나 소타로를 고려할 수 있는데, 심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굳이 이렇게 중한 약을 부작용을 가진 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VPC 자체가 모탈리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는 아주 여러 군데 사용될 수 있는데,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에서는 MI, 하트 페일리어, 카디오마이오패시, 수술 전후, 또 심파세틱 오버 액티비티, long QT 신드롬, 카테코나미너지क 폴리모픽 VT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어요. 심장 부정맥, VPC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CAS 트라이얼, 카디악 아리드미아 서프레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되면은 사망 원인이 두 가지죠. 심장 근육이 펑션을 잃어서 생기는 하트 페일리어, 두 번째는 부정맥이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약을 가지고 사용해서 부정맥을 억제하면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연구를 갖다가 실행을 했어요. MI 환자에서 부정맥이 나타나는 사람에서
엔케나이드하고 프리케나이드를 준 그룹하고 아닌 그룹을 팔로우업 해봤는데 연구가 조기에 종료됐어요. 종료된 이유는 약 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죽더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MI 환자에서 항부정맥 약물은 VPC 자체는 줄일 수 있지만 사망률은 증가시킨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입니다. MI만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환자에서는 항부정맥 약제를 주니까 오히려 서바이벌을 감소시키는,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부정맥 약제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돌았어요. 약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에 비약물 치료 전극도자 절제술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하느냐? VPC가 매우 많이 나오면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또 LV 시스터리 펑션이 부정맥이 VPC가 아주 많이 발생하면서 심실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 모양이 하나인 경우이고 결과를 보니까 에피커시는 74 내지 100% 아주 결과가 좋아요. 컴플리케이션도 적어요. 최근에 2014년도 하트 리듬에 EHRA, HRS, AP, HRS에서 전 세계적인 부정맥 연구 기관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진단 시 이런 걸 고려하라. VPC가 있으면은 꼭 언더라인 하트 디지즈가 있지 않은가 살펴봐라. 12도 심전도, 심초음파 꼭 해봐라. 그 다음에 심전도 한 장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유전성 부정맥, 특히 이제 불가다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를 반복해야지만 진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MRI나 트레드밀 같은 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VPC 환자에서는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 있지 않은가 확인해봐라. 또 더 중요한 것은 부정맥 자체보다는 언더라인 하트 디지즈가 더 중요하다.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시 고려사항을 발표한 게 있고요. 다음에는 Non-Sustained Ventricular Arrhythmia의 Recommendation이 있어요. Non-Sustained Ventricular Arrhythmia는 우리가 흔히 보는 VPC, 커플, 트리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발생하는 VPC나 커플이나 트리플은 스트럭처럴 디스나 유전성 부정맥이 아니면 정상으로 받아들여라. 즉 3개까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밸루에이션에서 괜찮으면 이거는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간혹 EPS가 필요할 수 있는데 EPS는 언제 하냐면 스트럭처럴 디스가 있고 싱코피나 서스테인 팔피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EP를 통해서 부정맥의 정체를 밝혀라 하는 게 있고요. 스트럭처럴 디스 유전성 부정맥이 없고 또 증상도 심하지 않으면은 그저 안심을 시켜라 하는 거고요. MI low ejection fraction에서는 베타 블로커, 또 증상이 심해도 베타 블로커를 쓰고 스트럭처럴티가 없는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칼슘 안타고니스트, 헤르베니아 딜티아젬이나 브라파밀 같은 걸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나 칼슘 안타고니스트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클래스 1C 약을 쓸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젝션 프랙션이 낮고 이스케미아 있는 경우에는 그런 약을 쓰지 말아라. 그런 경우에는 소타롤이나 아메다론을 쓸 수 있는데 소타롤 쓸 때 주의사항은 콩팥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의하고 QT를 길게 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아메다론은 비교적 소타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덜 위험하다. 하지만 다른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블레이션 하는 경우는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LV 디스펑션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아블레이션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VPC 치료에 있어서 알고리즘을 만든 게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크게 두 날개로 나눠집니다. 스트럭처럴 디지즈가 없는 경우, 스트럭처럴에서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눠져요. 우선 할 것은 가운데 있는 이 내용입니다. 히스토리하고 피지컬 익사미네이션을 철저히 하고 ECG를 찍고 에코, 앰뷸레이터리 모니터링, 패밀리 히스토리 등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람에서 스트럭처럴티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스트럭처럴티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첫 번째 할 일은 리어슈런스, 환자를 교육시키고 안심시켜라. 만일 안심시키는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너무 불편해한다면은 그때는 치료를 해라. 치료는 첫 번째 약물 치료다.
베타 블로커, 그 다음에 클래스 1C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환자 너무 불편하거나 약을 못 먹는 상황이 된다면 카테터 아블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만일 이런 첫 번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스트럭처가 있는 게 확인됐다 한 경우에는 VPC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개 이상 나오고 LV 디스펑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우선 약물 치료를 하라.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 먼저 하는 것이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는 카테터 아블레이션 갈 수 있다. 만일 VPC 버든이 10,000개 이상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그때도 역시 환자를 안심시켜라. 크게 위험한 것 아니니까 안심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이 많이 나오고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역시 약물 치료 우선, 약물 치료 반응 없을 때는 아블레이션 치료 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심실 조기수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